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연휴나 명절, 회식이 몰리는 시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간 건강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술을 마신 다음날 속이 쓰리고 몸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순히 숙취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간이 엄청난 부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로 분해됩니다. 이 과정에서 간세포가 손상되고 우리 몸의 해독 효소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되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지방간, 간염, 심한 경우엔 간경화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기적인 회복이 아니라 우리 간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특별한 음료 4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베리류 스무디, 강황차, 녹차, 그리고 레몬수입니다. 이 4가지 음료는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간 건강 음료들이에요. 혹시 평소에 간 건강이 걱정되셨던 분들이나 술을 자주 드시는 가족이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어떤 음료가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지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난 분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어요. 박영철 62세님이라는 분이었는데 평소 회사 회식이 잦으셔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술자리가 있으셨대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시니까 간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때서야 정말 놀라셔서 저희 연구소를 찾아오셨거든요. 박영철님께 제가 오늘 말씀드릴 4가지 음료를 꾸준히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놀랍게도 단 2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간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올바른 응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박영철님처럼 작은 습관 하나로 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실 수 있는 간 건강 음료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료는 베리류 스무디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사이베리 같은 베리류가 간 건강에 왜 이렇게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바로 간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특히 과음을 하고 나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 이 활성산소가 간세포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때 베리류가 이를 억제하는 작용을 해줍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간 효소 수치가 현저히 안정적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직접 상담했던 이순희 58세님 같은 경우에도 매일 아침 블루베리 스무디를 드신 지 한 달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스무디 형태로 마시시면 수분과 영양을 함께 보충할 수 있어서 회복에 더욱 효과적이고요.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되어 장내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설탕을 전혀 넣지 말고 자연 그대로 블렌딩해서 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황차입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이 간에서 해독 효소의 활성을 높이는데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커큐민은 항염 작용도 뛰어나서 알코올 섭취로 인해 발생한 간세포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미국 간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커큐민이 간 해독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티온 생성에도 관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난 김정수 65세님은 매일 오후에 강황차 한 잔씩 드시기 시작하신 지 2달 만에 간 기능 검사에서 놀라운 개선을 보이셨어요. 강황차는 따뜻하게 마시면 위장에도 자극이 덜하고 커큐민의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다만 공복에 마시는 것보다는 식후나 오후 시간대에 마시는 것이 간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이에요. 간 기능이 평소에 약하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음료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료는 녹차예요.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과 EGCG 성분이 간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손상된 간세포의 회복을 촉진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어 있어요. 과음을 하고 나면 간이 지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지방간 위험이 커지는데 녹차가 이를 예방하는 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특히 녹차는 알코올 분해로 인해 생성된 독성 물질을 간에서 빨리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항산화 작용도 함께 해줘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녹차를 꾸준히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간 지방 수치가 평균 30% 낮았다고 발표했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미경 61세 님도 매일 녹차 2잔씩 드시기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지방간 진단에서 벗어나셨거든요. 단,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공복이나 늦은 저녁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 하루 한두 잔 정도를 따뜻한 물에 우려 마시는 방식이 간에 부담을 덜 주는 방법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중 효과가 있어서 더욱 좋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레몬수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간 해독 시스템에서 정말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해줘요. 특히 레몬수는 간의 담즙 분비를 도와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과음 후 느껴지는 속 쓰림이나 소화불량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영국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레몬의 구연산이 간 세포 재생에 필요한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한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만난 조영호 59세님은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레몬물 한 잔씩 드시기 시작하신 지 한 달 만에 만성 피로가 많이 개선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따뜻한 물에 레몬즙을 짜 넣어 마시면 위장 부담 없이 흡수되며 이뇨작용으로 독소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공복에 한 컵 마시는 습관은 간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상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음료의 효능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이 음료들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음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올바른 섭취 방법과 시간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먼저 베리류 스무디를 드실 때는 아침 공복이나 운동 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베리류는 당분이 있기 때문에 저녁보다는 오전이나 오후 초반에 드시는 게 좋아요. 만약 냉동 베리를 사용하신다면 해동 없이 바로 블렌딩 하셔서 시원하게 드시면 되고 생베리를 구하기 어려우실 때는 냉동 제품도 영양가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베리류만 단독으로 드시기보다는 바나나 반 개 정도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조금 넣으시면 포만감도 높아지고 영양 균형도 더 좋아져요.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량을 조절하시거나 미리 혈당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황차의 경우에는 하루 한 번,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공복에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강황가루로 직접 우려서 드실 때는 물 200ml에 강황가루 반 티스푼 정도가 적당하고 흡수율을 높이려면 후추를 아주 조금 넣으시면 좋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강황차 제품을 고르실 때는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고 특히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강황 특유의 쓴맛이 싫으시다면 꿀을 조금 넣으시거나 생강을 함께 우려서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녹차를 드실 때는 물 온도가 정말 중요해요. 너무 뜨거운 물에 우리면 떫은 맛이 강해지고 카페인도 많이 우러나와서 위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70도에서 80도 정도의 물에 2분에서 3분 정도 우려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2잔 정도가 적당하고 첫 번째는 오전 10시경, 두 번째는 오후 3시경에 드시면 카페인 때문에 잠에 방해받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후에는 드시지 마시고 오전에만 한 잔 정도 드시거나 디카페인 녹차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녹차를 우릴 때 티백보다는 잎차를 사용하시면 영양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다만 첫 번째 우린 물은 버리고 두 번째부터 드시면 농약이나 불순물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레몬수는 하루 중 언제 드셔도 좋지만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예요.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레몬 반 개 정도를 따뜻한 물 200ml에 짜서 드시면 되는데 너무 진하게 드시면 치아 범랑질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레몬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처음에는 레몬 4분의 1개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보세요. 그리고 레몬수를 드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시거나 30분 정도 후에 양치를 하시는 것이 치아 건강에 좋습니다.
4가지 음료를 모두 함께 드시고 싶으시다면 시간대를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아침에는 레몬수, 오전에는 녹차, 점심 후에는 강황차, 오후 간식으로 베리 스무디 이런 식으로 배치하시면 하루 종일 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좋은 음료들을 마시면서도 주의해야 할 점들과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음료를 정리해보면 베리류 스무디는 항산화로 간세포를 보호하고, 강황차는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며, 녹차는 지방 축적을 막고, 레몬수는 담즙 분비와 독소 배출을 도와준다는 것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간 건강을 지키려고 비싼 영양제나 보충제를 찾으시는데 사실 이런 자연 음료들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으로는 술을 마신 후에 해장술을 마시거나 기름진 음식으로 속을 달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오히려 간에 더 큰 부담을 주는 방법이에요.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음료들을 꾸준히 드시면 간 기능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컨디션도 좋아지고 피로감도 줄어들며 소화도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이 4가지 음료를 꾸준히 드신 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기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만약 지금까지 간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방치하신다면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서 심각한 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오늘부터 이 습관들을 시작하신다면 몇 주 안에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내일 아침부터 따뜻한 레몬수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를 빨리 느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아침 컨디션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베리류 스무디를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드셔보세요. 온 가족의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달콤한 간식이 될 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건강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간 건강을 해치는 의외의 음식들과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음식 중에서도 간에는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정보도 정말 중요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어떤 음료부터 시작해 보실 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간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